지금 당장 현관문 위를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돈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현관문 위 딱 그 자라입니다. 돈이 모이는 집과 아무리 벌어도 텅 비는 집의 차이. 수십 년을 보아온 스님이 말씀드립니다. 그 차이는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운이 아니었습니다. 놀랍도록 작은 한 곳에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현관이 뭐가 중요해? 그냥 신발 벗고 들어오는 곳이지.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매일 아침 그 문을 열고 나가고 매일 저녁 그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그 문이 어떤 상태인가에 따라 여러분의 하루가 달라지고 한 달이 달라지고 1년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스님의 말이 아닙니다. 수천 년 전부터 이 땅에 살아온 사람들이 몸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풍수에서 현관은 단순한 입구가 아닙니다.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좋은 기운도이 문으로 들어옵니다. 재물의 흐름도이 문으로 들어옵니다. 귀인도, 기회도, 건강의 기운도 전부 이 하나의 문을 통해 드나듭니다. 그런데 그 문 위에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면 그것은 열려있는 구멍입니다. 좋은 기운이 들어오려다 막히고 나쁜 기운이 그 빈자리를 채웁니다. 그것이 바로 돈이 새는 구멍입니다. 잠깐 여기서 한 가지를 먼저 짚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드십니까? 이런 거 다 미신 아닌가? 현관에 뭘 건다고 돈이 생겨? 스님도 압니다. 처음엔 그렇게 느껴지십니다. 그런데 스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분들 중에 돈이 잘 모이는 분이 단 한 분도 없었습니다. 반대로 반신반의하면서도 오늘 스님이 말씀드리는 것을 실천하신 분들은 7일 안에 반드시 뭔가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분명히 달라졌다고.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십니까? 절약도 하시고 재테크도 공부하고 아끼고 또 아끼는데 왠지 통장은 늘 얇습니다. 기회가 오는 것 같은데 손에 잡히질 않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려다가 꼭 뭔가 막힙니다.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는 것은 그 답답함을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스님이 그 이유를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장 하실 수 있는 방법을 딱 하나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오래된 지혜입니다. 조선의 왕실에서도 썼고 큰 절의 문에도 있었고 대대로 불을 지켜온 집안에서도 지켜온 방법입니다. 스님이 직접 수천 가구의 집을 보아왔습니다. 잘 되는 집에는 있었고 안 되는 집에는 없었습니다. 딱 한 가지 차이였습니다. 위 그 자리에 무엇을 거느냐. 그런데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거나 걸어서는 안 됩니다. 잘못 걸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기운이 더 나빠집니다. 스님이 직접 그런 분들을 보았습니다. 무엇을 어디에 어떻게 걸어야 하는가? 그리고 건담 7일 동안 무엇을 해야 막혔던 동줄이 열리는가? 이것을 오늘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에 먼저 여러분의 현관을 한번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집 현관이 어떤 상태인지 혹시 이런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들 하나하나 확인해 보십시오.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온 저녁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루 종일 일하고 지친 몸으로 현관문을 엽니다. 신발이 가드러나지 않습니다. 한쪽에는 택배 박스가 2-3개 쌓여 있습니다. 우산은 아무렇게나 걸려 있고 현관등은 조금 어둡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요? 그냥 바쁘게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스님의 눈으로 보면이 집은 지금 기운이 완전히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기운이라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을 생각하십시오. 물은 흐르는 곳으로 흐릅니다. 막힌 곳에서는 고입니다. 고인 물은 썩습니다. 기운도 똑같습니다. 현관이 어수선하면 밖에서 들어오려던 좋은 기운이 막혀버립니다. 억지로 비집고 들어온 기운도 그 자리에서 탁해집니다. 그 탁한 기운이 집 안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갑니다. 그것이 돈을 밀어냅니다. 인연을 끊습니다. 몸도 무겁게 만듭니다.
여기서 잠깐 그러면 청소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청소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청소는 나쁜 기운을 닦아내는 것입니다. 좋은 기운을 불러들이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릇을 깨끗이 닦았습니다. 그런데 그릇이 비어 있습니다. 음식이 당기겠습니까? 비워내는 것과 채우는 것은 다릅니다. 현관을 깨끗이 하는 것, 그것은 시작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스님이 수십 년간 집들을 보아오면서 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다. 첫 번째 집, 현관이 어둡고 물건이 많습니다. 신발이 넘치고 쓰지 않는 물건들이 쌓여 있습니다. 이런 집은 외회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벌어도 돈이 삽니다. 가족 간에 크고 작은 다툼이 끊이질 않습니다. 몸도 늘 무겁습니다. 두 번째 집, 현관은 깨끗합니다. 신발도 정리되어 있고 바닥도 닦여 있습니다. 그런데 현관문 위가 텅 비어 있습니다. 이런 집은 나쁜 기운이 확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좋은 기운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현상 유지는 되는데 뭔가 더 나아지질 않습니다. 기회가 오는 것 같다도 꼭 어긋납니다. 세 번째 집, 현관이 단정합니다. 그리고 현관문 위에 무언가 하나가 걸려 있습니다. 이 집들은 달랐습니다. 분명히 달랐습니다. 스님이 한 가정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사는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집도 작고 가구도 오래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느낌이 달랐습니다. 신발이 반듯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현관등이 밝았습니다. 그리고 문트 위에 작은 것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집 가장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분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모르겠는데요. 요즘 이상하게 좋은 일이 자꾸 생깁니다. 작은 것 하나가 기운의 방향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수입이 적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늘 돈이 부족하다고 하셨습니다. 벌면 벌수록 어디선가 새어나간다고 스님이 그분 댁을 방문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알았습니다. 택배 박스 5개, 신발 12켤레가 엉여 있고 현관등은 반쯤 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 위도 없었습니다. 기운이 들어올 자리가 없었습니다. 버는 것보다 세는 것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현관이 떠오르십니까?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신발은 가지런합니까? 현관등은 밝습니까? 쌓인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현관문 위에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면 지금부터 바꾸시면 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현관에 뭔가를 걸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잠깐 멈추십시오. 현관문 위에 걸면 오히려 독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잘못 쉬었다가 기운이 더 나빠진 분들을 스님 실제로 보았습니다. 무엇을 걸어야 하는지 말씀드리기 전에 절대 걸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먼저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관에 무언가를 걸면 좋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복조리를 걸어두신 분, 말굽을 달아두신 분, 호랑이 그림을 붙여두신 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혹시 맞아 나 걸어뒀는데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확인하셔야 합니다. 걸어두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어떻게 걸었느냐입니다. 스님이 단언합니다. 잘못 걸린 풍수 물건은 없는 것보다 나쁩니다. 나쁜 기운을 부르는 통로가 됩니다. 첫 번째 실수입니다. 방향이 틀렸습니다. 같은 물건도 방향에 따라 기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말급을 예로 들겠습니다. 알고 유자 모양입니다. 이 유자의 입구가 위를 향해야 합니다. 복이 그 안에 담기도록. 그런데 입구가 아래를 향하면 어떻게 됩니까? 담겼던 복이 전부 쏟아져 내려옵니다. 들어오려던 재물기가 그대로 바닥으로 흘러버립니다. 지금 날굽을 걸어두신 분, 지금 당장 일어나서 확인하십시오. 입구가 위를 향하고 있습니까? 이것 하나만
바로 잡아도 기운이 달라집니다. 복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조리는 쌀을 이는 도구입니다. 쌀, 즉 재물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런데 복조리를 거꾸로 걸어두면 담겨있던 복이 쏟아집니다. 입구가 반드시 위를 향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복조리를 눈 바깥쪽에 끄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깥에 걸면 복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문 밖에서 머물다 사라집니다. 반드시 안쪽에 거십시오. 복은 집 안으로 끌어들여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나는 방향도 맞게 걸었는데 왜 효과가 없지?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실수를 살펴봐야 합니다. 소재입니다. 시중에 풍수 소품들이 많습니다. 예쁘게 만들어진 플라스틱 복조리, 금색으로 도금된 말 장식, 화려하게 인쇄된 부적 스티커 이런 것들을 사다가 걸어두신 분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장식품입니다. 기운을 담지 못합니다. 기운은 살아있는 재료에 깃듭니다. 자연에서 온 것들, 나무, 집, 천연 금속, 돌, 천연 염색한 실 이것들은 자연의 기운을 머금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은 자연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조금은 껍데기입니다. 죽은 소재로 만든 풍수 물건은 기운을 막는 것이 아니라 기운의 흐름 자체를 차단합니다. 오히려 그 자리가 기운이 막히는 지점이 됩니다. 한 분이 스님을 찾아오셨습니다. 스님, 저는 복조리도 걸고 말도 달고 황금 두꺼이도 사다 놨는데 왜 이렇게 안 풀립니까? 스님이 그분 댁을 보았습니다. 현관문 위에 황금비드로 번쩍이는 플라스틱 장식들이 여러 개 걸려 있었습니다.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스님은 그 자리에서 느꼈습니다. 기운이 그 물건들에 막혀 오히려 더 들어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많이 걸수록 좋다는 생각, 비싸고 화려할수록 좋다는 생각. 그것이 틀렸습니다. 하나를 제대로 된 소재로 올바른 방법으로.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실수입니다. 이것은 방향도 맞고 소재도 좋은데 그럼에도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입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래전에 걸어두고 한 번도 교체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몇 년 전을 걸어두고 언제 걸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것, 먼지가 쌓인 복조리 실이 풀려가는 매듭색이 발렌 부적. 이것들은 이미 기운이 다했습니다. 기운이 다한 물건은 빈 그릇입니다. 그런데 빈 그릇보다 더 나쁩니다. 오랫동안 먼지와 탁기를 빨아들인 물건은 이제 음기를 내뿜는 흉물이 되어 있습니다. 걸어두었기 때문에 오히려 나쁜 기운이 그 자리에 고이고 있는 겁니다. 풍수 물건에는 수명이 있습니다. 자연 재료로 만든 것은 보통 1년에서 3년입니다. 그 이후에는 교체해야 합니다. 묵은 것을 내보내고 새 기운을 들여야 합니다. 지금 현관문 위에 걸린 것 언제 거셨습니까?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오늘 내려야 합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방향이 틀린 것, 소재가 죽은 것, 기운이 다한 것이 세 가지는 없는 것보다 나쁩니다. 지금 걸려있는 건이 세 가지 중 하나라면 오늘 내리십시오. 그리고 제대로 된 것으로 다시 거십시오. 그렇다면 제대로 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어디에 어떻게 걸어야 합니까? 이제 본론입니다. 수천 년간 실제로 효과가 확인된 딱 하나의 방법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전해져 내려온 것입니다. 왕실의 대문에도 있었습니다. 큰 절의 눈에도 있었습니다. 대대로 불을 지켜온 집안의 현관에도 예외 없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비싸지 않습니다. 특별한 재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방색 매듭입니다. 오방색이 무엇인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색, 적색, 흑색, 황색이 5가지 색입니다. 동쪽, 서쪽, 남쪽, 북쪽 그리고 중앙 5방향의 기운을 각각 담고 있습니다. 이 5색이 하나로 합쳐지면 어떤 방향에서 오늘 흉기도 막아냅니다. 사방, 8방의 나쁜 기운을 차단합니다. 하나의 색만으로는 막지 못하는 것을 5이 함께 있으면 완전히 막습니다. 이것이 오방색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매듭입니까? 매듭은 묶는다는 의미입니다.
나쁜 기운은 묶어서 막고 좋은 기운은 안으로 끌어들립니다. 매듭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기운을 붙잡는 구조입니다. 실이 서로 엮이고 당겨지면서 그 안에 기운이 응축됩니다. 풀리지 않도록 단단히 묶인 매듭은 한번 들어온 좋은 기운을 집안에 머물게 합니다. 재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온 것이 머물러야 쌓입니다. 들어오자마자 빠져나가면 아무리 벌어도 남지 않습니다. 여기서 잠깐 오방색 매듭 어디서 구하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전통 시장에 있습니다. 한지 공예점에 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에서도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천연 재료로 만든 것이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플라스틱은 안 됩니다. 합성실로 만든 것도 기운을 담지 못합니다. 면사마, 비단, 자연에서 올로 만든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방색이 전부 들어가 있는지 청, 백, 즉 흑, 황색이 모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하나라도 빠지면 그 방향의 기운이 열립니다. 흉기가 들어오는 틈이 생깁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어디에 거느냐? 위치가 전부입니다. 현관문틀 위쪽 중앙입니다. 정중앙이어야 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기운이 쏠립니다. 균형이 깨집니다. 그리고 높이는 문틀 바로 안쪽 상단입니다. 너무 낮으면 기운이 문 아래로 흘러나갑니다. 문틀 중앙 위쪽에 단정하게 걸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십니다. 문 안쪽에 겁니까? 바깥쪽에 겁니까? 둘 다 의미가 다릅니다. 바깥쪽에 끄는 것은 흉기를 막는 것입니다. 나쁜 기운이 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방어입니다. 안쪽에 끄는 것은 좋은 기운을 집안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들어온 재물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잡아두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안팎 모두 거는 것입니다. 막고 또 잡아두는 것. 그런데 하나만 거셔야 한다면 안쪽입니다. 재물기는 집안에 머물러야 쌓입니다.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보다 들어온 것을 잡아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스님이 아는 분이 있습니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몇 년째를 빠듯하셨습니다. 손님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닌데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스님이 말씀드렸습니다. 성관문 안쪽 중앙 위에 오방색 매듭을 하나 거십시오. 그분이 반신반의하면서 거셨습니다. 일주일 뒤 연락이 왔습니다. 스님,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오랫동안 연락 없던 거래처에서 갑자기 큰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뒤로도 계속 매듭을 바꿔 걸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걸어두기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것은 절반입니다.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물도 안 주고 햇볕도 안 들면 싹이 납니까? 매듭을 거는 것은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7일 동안의 행동이 그 씨앗을 키웁니다. 풍수에서 기운의 변화는 7일을 주기로 합니다. 새로운 물건이 공간의 기운과 완전히 공명하는데 7일이 걸립니다. 첫날은 낯섭니다. 기운이 서로 탐색합니다. 3일째부터 공간의 기운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7일째 비로소 하나가 됩니다. 이 7일 동안 여러분이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걸어두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작은 행동들이 기운을 완성합니다. 그런데 그 7일 루틴을 말씀드리기 전에 반드시 먼저 없애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매듭을 걸어도 이것들이 있으면 효과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아니, 경우에 따라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반복하는 행동 중에 지금 이 순간에도 기운을 세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습관입니다. 공간을 아무리 바꿔도 사람의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기운은 다시 막힙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들 몇 개나 해당되시는지 세워보십시오. 풍수는 공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공간에서 매일 반복되는 행동, 기운을 만듭니다. 하루, 한 번, 이틀, 한 달, 1년 같은 행동이 쌓이면 기운이 굳어집니다. 흐름이 고장됩니다. 오방색 매듭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하는 행동이 그 기운을 갖다 먹고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씨앗을 심고 매일 밟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7가지 몇 개나 해당되시는지 세워보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기가 온 신발을 아무 곳에나 벗어두는 것. 퇴근하고 집에 들어옵니다. 피곤합니다. 신발을 툭 벗어 던집니다. 한 짝은 이쪽, 한 짝은 저쪽.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발은 하루 동안 밖에서 묻혀온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좋은 기운도 있고 나쁜 기운도 있습니다. 길에서 밟은 것들, 스친 사람들의 기운, 그날 있었던 크고 작은 일들의 기운, 그것이 흩어진 채로 현관 바닥에 깔립니다. 어지럽게는 신발은 기운을 어지럽니다. 반드시 신발 장간에 코가 바깥을 향하도록 정리하십시오. 코가 안쪽을 향하면 기운이 집 안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코가 바깥을 향하면 하루의 탁기를 밖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작은 차이입니다. 그런데 매일 쌓이는 큰 차이가 됩니다. 두 번째, 형광등을 끄고 다니는 것. 전기 아끼려고 어차피 잠깐 쓰니까 낮에는 밝으니까 이런 생각으로 형광등을 꺼두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어두운 현관은 기운이 찾아서 못하게 막습니다. 빛은 기운을 부릅니다. 밝은 곳으로 좋은 기운이 모입니다. 어두운 곳에는 탁기가 고입니다. 정체된 공기가 음기를 만듭니다. 현관등은 낮에도 켜두십시오. 전기세 몇백 원이 아깝습니까? 기운이 막히는 것이 아깝습니까? 밝게 하십시오. 기운이 찾아올 수 있도록. 세 번째, 현관에 택배 박스, 빈봉투 쓰레기를 쌓아두는 것. 오늘 온 택배. 내일 버리면 되지 싶어서 그냥 둡니다. 이틀이 지납니다. 일주일이 지납니다. 어느새 쌓입니다. 이것은 기운의 교통사고입니다. 밖에서 좋은 기운이 문을 통해 들어오려 합니다. 그런데 쌓인 물건들에 막혀 되돌아갑니다. 기운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오늘 온 택배는 오늘 안에 정리하십시오. 현관은 기운이 드나드는 통로입니다. 통로를 막으면 흐름이 막힙니다. 여기서 잠깐 나는 3가지 다 해당되는데요. 그런 분들 지금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알았으면 오늘부터 바꾸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그런데 아직 4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네 번째, 깨진 그릇, 낡은 신발, 쓰지 않는 물건을 현관 근처에 두는 거 고치려고 아껴두는, 깨진 컵, 버리기 아까운 낡은 운동화, 언제 쓸지 모르는 물건들, 이것들이 현관 근처에 있습니다. 낡고 깨진 것들은 쇠락의 기운을 바랍니다. 생명력이 다한 것들이 내뿜는 기운, 그것이 재물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깨진 것은 고치든지 버리든지 2가지밖에 없습니다. 현관 근처에 두는 것은 재물을 깨진 그릇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매일 그 기운을 마시고 들어오고 나가고 있는 겁니다. 5번째, 현관의 거울을 문 쪽으로 향하게 두는 것. 거울은 기운을 반사합니다. 좋은 기운이 문을 통해 들어옵니다. 그런데 현관 거울이 문을 향해 있으면 들어오는 기운이 그대로 반사되어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재물기가 들어오려다 튕겨나갑니다. 지금 현관에 거울이 있으신 분,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까? 문을 향하고 있다면 오늘 방향을 바꾸십시오. 거울은 벽을 향하게 혹은 현관 옆면을 향하게 두십시오. 들어오는 기운이 반사되지 않도록. 6번째, 현관 근처에서 자주 다투거나 큰 소리를 내는 것. 현관에서 가족과 말다툼을 한 적 있으십니까? 왜 이렇게 늦게 와, 또 술 마셨어? 돈은 어디다 썼어? 소리는 기운을 흔듭니다. 특히 현관 기운이 드나드는 바로 그 자리에서의 부정적인 말과 감정은 공간에 그대로 흡수됩니다. 한번 흡수된 감정의 기운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쌓이면 현관 자체가 부정의 기운으로 가득 찹니다. 아무리 좋은 매듭을 걸어도 그 기운을 뚫고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현관에서는 다투지 마십시오. 현관에서는 낮은 목소리로 좋은 말로 7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많은 분들이 모르는 것입니다. 기가 있을 때 현관에서 하는 첫마디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하십니까? 아, 피곤해 죽겠다. 오늘 진짜 최악이었어. 돈 없어 미치겠네. 이 말들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닙니다. 현관은 기운이 가장 활발하게 드나드는 공간입니다. 그 공간에서 첫마디로 내뱉은 말은 기운 속으로 그대로 흡수됩니다.
매일 돈 없어를 현관에서 외치는 분, 돈이 모일 수 있겠습니까? 말은 주문입니다. 매일 반복하는 말이 현실이 됩니다. 오늘부터 첫 마디를 바꾸십시오.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이렇게 말하십시오. 오늘도 수고했다. 좋은 기운이 들어온다. 어색합니다. 처음엔 그렇습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나면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7일이 지나면 공간이 달라집니다. 말이 기운을 만들고 기운이 현실을 만듭니다. 지금까지 7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몇 개나 해당되셨습니까?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부터 바꾸십시오. 7가지를 고치는 것만으로도 기운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7일 루틴을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막혔던 것이 열립니다. 조금씩이 아니라 폭발적으로 열립니다. 매듭을 걸고 난 다음 7일 동안 매일 해야 할 것들. 이것이 재물운을 완성하는 열쇠입니다.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7일입니다. 매듭을 없습니다. 습관도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는 분들이 있습니다. 걸었으니까 됐겠지. 아닙니다. 씨앗을 심었습니다. 이제 물을 줘야 합니다. 햇볕을 드려야 합니다. 돌봐야 합니다. 7일 동안의 작은 행동들이 기운을 완성합니다. 그 행동들을 지금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7일인지를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몸은 7일을 주기로 세포가 새로워집니다. 공간의 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7일을 주기로 흐름이 바뀝니다. 그런데 이 7일이 전부 같은 7일이 아닙니다. 첫 3일은 묵은 기운을 내보내는 시간입니다. 오래 고여있던 탁기가 빠져나가는 시간입니다. 이때는 오히려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더 피곤하거나 작은 다툼이 생기거나 그것은 나쁜 징조가 아닙니다. 묵은 것이 빠져나가는 신호입니다. 4일, 5일째 새 기운이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공간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 느껴집니다. 6일, 7일째 변화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작은 것부터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있습니다. 이 흐름을 알고 7일을 버티는 것과 모르고 3일 만에 포기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1일 차입니다. 매듭을 걸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간 전체를 소금물로 닦으십시오. 굵은 소금 한 중을 물에 녹입니다. 그 물로 현관 바닥을 닦고 문틀을 닦고 벽면도 닦습니다. 소금은 음기를 흡수합니다. 오래 고여있던 탁기를 걷어냅니다. 청소가 아닙니다. 정화입니다. 닦고 나서 잠시 현관문을 열어두십시오. 10분이면 됩니다. 묵은 기운이 빠져나갈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 매듭을 거십시오. 걸 때 소리를 내십시오. 마음속으로만 하지 마십시오. 입 밖으로 내야 합니다. 좋은 기운이 들어오고 나쁜 기운은 나간다. 3번 말씀하십시오. 소리는 기운을 움직입니다. 말은 의도를 만들고 의도는 기운의 방향을 정합니다. 2일 차입니다. 현관에 식물을 하나 두십시오. 생명의 기운은 재물음과 함께 흐릅니다. 살아있는 것이 공간에 있으면 기운이 활성화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주의하실 것이 있습니다. 가시 있는 식물은 안 됩니다. 선인장, 장미, 공격적인 기운을 냅니다. 들어오는 기운을 찌릅니다. 잎이 둥글고 부드러운 것이 좋습니다. 금전수, 스파티필럼, 테이블, 야자 이런 것들입니다. 크기는 작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조화는 안 됩니다. 죽은 것입니다. 아무리 예뻐도 기운을 담지 못합니다. 3일 차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현관문을 열고 3번 크게 호흡하십시오. 밖에 신선한 기운을 집 안으로 초대하는 행위입니다. 숨을 들이쉴 때 좋은 기운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십시오. 내쉴 때 몸 안에 탁기가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십시오. 3번이면 됩니다. 30초입니다. 이것이 뭐가 되겠냐고 생각하십니까? 3일 동안 해보십시오. 아침이 달라집니다. 아침이 달라지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잠 처음 3일 동안 불편한 것이 생겼습니까? 괜찮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묵은 기운이 빠져나가는 시간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4일차부터 달라집니다. 4일차입니다. 오래된 신발 한 켤레를 버리십시오. 낡은 것을 내보내야 새 것이 들어옵니다. 이것은 물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운의 법칙입니다. 꽉 찬 그릇에는 새 것이 담기지 않습니다. 비워야 채워집니다. 신발장을 여십시오. 오래되고 낡은 것, 발이 아팠던 것 안지 1년이 넘은 것 하나를 고르십시오. 버리면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묵은 것을 내보내고 새 기운을 맞이한다. 비우는 행위 자체가 기운을 움직입니다. 5일차입니다. 현관등을 새 정로 교체하십시오. 밝기가 높아질수록 기운의 활성도가 높아집니다. 지금 현관등이 오래되었습니까? 조금 어둡습니까? 전구 하나를 바꾸는 것이 공간의 기운을 크게 바꿉니다. 가능하다면 따뜻한 색의 전구보다 밝고 하얀 빛의 전구가 좋습니다. 기운이 더 잘 모입니다. 그리고 5일차부터는 외출 시에도 현관등을 켜두십시오. 집이 비어 있어도 빛이 있으면 기운이 모읍니다. 돌아올 자리가 있다는 것을 기운이 압니다. 6일차입니다. 현관 근처에 향을 피우십시오. 향은 기운을 정화하고 새로운 흐름을 여는 가장 오래된 방법입니다. 절에서 항상 향을 피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공간의 기운을 맑게 하기 위함입니다. 단, 인공향은 안 됩니다. 합성 향료로 만든 방향제 스프레이. 이것들은 기운을 정화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화학 성분이 기운을 흐립니다. 천연 향해야 합니다. 백단향, 침향, 쑥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향이 피어오르는 동안 현관 앞에 잠시 서 계십시오. 연기가 공간 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기운을 정화하고 있는 겁니다. 7일차입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날은 아무것도 새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현관 앞에 서서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느껴보십시오. 일주일 전과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발걸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조금 달라졌습니까? 작은 좋은 일이 하나라도 생겼습니까? 큰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기운의 변화는 처음에 작게 옵니다. 작은 것이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알아채는 사람이 흐름을 탑니다. 스님이 아는 분이 있습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였습니다. 생활이 빠듯했습니다. 매달 말이면 통장이 바닥났습니다. 7일 루틴을 따라하셨습니다. 7일째 되는 날 그분이 스님에게 연락하셨습니다. 스님, 별건 아닌데요. 이상하게 이번 주는 마음이 덜 무거웠어요. 그리고 오늘 오랫동안 연락 없던 친구한테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별 이유 없이 그냥 밥 한번 먹자고 스님이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귀인의 기운입니다. 계속하십시오. 3개월 뒤 그 친구의 소개로 더 좋은 일자리를 얻으셨습니다. 기운은 이렇게 흐릅니다. 처음엔 작게 그리고 연결됩니다. 그런데 7일을 다 하셨는데도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루틴을 잘못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현관 안을 아무리 바꿔도 현관 밖에서 강한 흉기가 쏟아져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웃집의 구조, 도로의 방향, 건물의 위치 외부에서 오는 기운이 너무 강하면 내부의 기운만으로는 막기 어렵습니다. 이것을 풍수에서는 외부 흉기라고 합니다. 외부 흉기를 막는 방법 따로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7일 루틴을 다 하셨습니다. 매듭도 걸었습니다. 습관도 바꿨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스님을 찾아오십니다. 스님, 다 했는데 안 됩니까? 스님이 그분들께 먼저 묻습니다. 댁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현관 안을 아무리 잘 정비해도 효과가 약한 집들이 있습니다. 스님이 그 집들을 직접 가보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현관 바깥에서 나쁜 기운이 끊임없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안에서 아무리 막아도 밖에서 계속 밀려 들어오면 버티지 못합니다. 강을 생각하십시오. 아무리 잘 쌓아도 상류에서 쏟아지는 물이 너무 많으면 넘칩니다. 이것을 풍수에서는 살기,
사기 혹은 흉방흉방이라고 합니다. 집 밖에서 오는 나쁜 기운입니다. 외부 흉기는 크게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충살, 옹살입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정면에 전봇대 기둥 모서리 뾰족한 구조물이 보입니까? 이것이 충살입니다. 뾰족하거나 직선으로 뻗은 구조물은 기운을 찌릅니다. 화살처럼 기운이 날아옵니다. 그것이 현관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충살이 있는 집은 갑작스러운 사고, 예상치 못한 손실, 이유 없는 다툼이 쳤습니다. 스님이 한 가정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이상하게 계약이 성사되려다 꼭 막판에 깨진다고 하셨습니다. 현관문을 열어보니 바로 정면의 건물 모서리가 날카롭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그 기운을 맞으며 출퇴근하고 계셨던 겁니다. 충살의 해결법입니다. 현관 바깥쪽 문틀 위에 팔개경 박경을 다십시오. 팔기경은 작은 거울에 팔기 문양이 새겨진 것입니다. 전통시장이나 온라인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거울이 뾰족한 구조물을 향하도록 비스듬히 달면 됩니다. 날아오는 기운을 반사시켜 돌려보내는 겁니다. 단순한 거울도 됩니다. 그런데 팔개경이 더 강합니다. 팔개 문양 자체가 기운을 정화하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계단 총입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바로 앞에 계단이 아래로 내려가는 구조입니까? 이것이 계단충입니다. 기운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계단이 내려가면 들어오려던 기운이 아래로 쏟아집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기도 전에 빠져나갑니다. 재물기가 모이지 않는 대표적인 구조입니다. 이런 집은 돈이 들어오는 속도보다 나가는 속도가 항상 빠릅니다. 저축이 잘 안 됩니다. 투자를 해도 수익보다 손실이 많습니다. 계당 충살의 해결법입니다. 현관 안쪽 바닥에 두꺼운 러그나 매트를 까십시오. 기운이 계단으로 쏟아지기 전에 현관 바닥에 머물게 하는 겁니다. 두꺼울수록 좋습니다. 묵직하게 기운을 붙잡아야 합니다. 색깔은 붉은 계열이나 황토색이 좋습니다. 돼지의 기운을 닿는 색입니다. 기운을 아래로 흘려보내지 않고 현장 안에 붙잡아 둡니다. 그리고 현관 안쪽에 무거운 화분을 하나 두십시오. 흙이 담긴 화분입니다. 흙은 기운을 붙잡는 가장 강한 재료입니다. 세 번째, 만문 총살입니다. 이웃집 현관문과 내 집 현관문이 정면으로 마주보고 있습니까? 이것이 만문 충살입니다. 두 집의 기운이 문을 열 때마다 장면 충돌합니다. 서로 기운을 빼앗습니다. 한쪽이 좋은 기운을 받으면 다른 쪽이 그것을 가져갑니다. 이런 구조에 사는 집은 열심히 하는데 왠지 남은 일만 시키는 느낌이 드십니다. 내가 뿌린 씨앗을 옆에 거두는 것 같은 느낌. 그것이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마법입니다. 두 집 눈 사이 중간 지점에 화분을 두십시오. 화분이 두 집의 기운을 중화합니다. 정면 충돌하던 기운이 화분을 중심으로 나뉩니다. 화분을 둘 수 없는 구조라면 내 집 현관문 안쪽에 발을 하나 다십시오. 발은 기운을 걸러줍니다. 이웃집에 기운이 들어올 때 발이 필터 역할을 합니다. 대나무로 만든 발이 가장 좋습니다. 자연 재료이면서 기운을 걸르는 성질이 있습니다. 잠깐 지금 말씀드린 3가지 중에 해당되는 것이 있으십니까? 충살, 계단, 만문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것이 왜 안 풀렸는지의 이유일 수 있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확인해 보십시오. 해결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외부 흉기를 막는 것만으로는 완성이 아닙니다. 기운이 현관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기운이 집 안 어디로 흘러가느냐? 이것이 재물운의 완성입니다. 기운은 물처럼 흐릅니다. 현관에서 들어온 기운은 거실로 흘러 퍼집니다. 거실에서 활성화된 기운은이 주방으로 이어집니다. 주방의 기운은 먹고 사는 것, 즉 생활의 기반을 만듭니다. 그리고 안방에서 축적됩니다. 안방은 기운이 쌓이고 머무는 곳입니다. 이 흐름이 끊기지 않아야 합니다. 선반에서 거실로 가는 동선을 보십시오. 혹시 물건이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작은 선반,
쌓아둔 짐, 벽에 기댄 물건들, 기운이 흐르는 통로가 막혀 있습니다. 물이 막히면 고입니다. 기운도 막히면 탁해집니다. 통로를 여십시오. 현관에서 거실까지 기운이 막힘없이 흐를 수 있도록 거실의 중앙을 비워두십시오. 거실 한가운데 소파나 테이블이 꽉 차 있으면 기운이 퍼지지 못합니다. 거실 중앙은 기운이 모이고 퍼지는 자리입니다. 그와 자리를 비워두면 현관에서 들어온 기운이 거실 중앙에 모이고 집 전체로 고르게 퍼집니다. 주방은 항상 깨끗해야 합니다. 주방은 먹고 사는 기운, 즉 생활의 기반이 되는 기운을 만드는 공간입니다. 싱크대에 그릇이 쌓여 있으면 생활의 기운이지만 재물의 기반이 흔들립니다. 자기 전에 설거지를 끝내십시오. 아침에 깨끗한 주방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쌓인 그릇 사이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다릅니다. 안방은 물건을 최소화하십시오. 안방은 기운이 축적되는 공간입니다. 재물기가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안방에 물건이 가득하면 기운이 쌓일 자리가 없습니다. 특히 침대 밑 물건을 두지 마십시오. 침대 밑은 기운이 가장 깊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막히면 자는 동안 기운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현관에서 시작된 기운이 거실을 통해 퍼지고 주방에서 활성화되고 안방에서 축적되는 것이 흐름이 막히지 않으면 집 전체가 재물기로 가득 찹니다. 보방색 매듭이 기운을 불러들이고 집의 구조가 그 기운을 완성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정리하겠습니다. 현관 안을 정비했습니다. 잘못된 습관을 고쳤습니다. 7일 루틴을 실천했습니다. 외부 흉기를 확인하고 막았습니다. 집 전체의 기운 흐름을 열었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을 마지막에 남겨두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하고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외부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사람 자체에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풍수는 공간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님이 수십 년간 수많은 집을 보아왔습니다. 좋은 집도 있었습니다. 나쁜 집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나쁜 집에 살아도 잘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계속 힘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스님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집이 좋으면 잘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래 보다 보니 알게 되었습니다. 그 차이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그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공간의 기운은 사람의 기운을 이기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현관, 아무리 잘 걸린 매듭, 아무리 완벽한 풍수라도 그 집에 사는 사람의 기운이 탁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반대로 집이 좁고 낡아도 현관 작아도 풍수가 완벽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기운이 낡으면 기회가 찾아옵니다. 가장 강력한 풍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기운을 탁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평입니다. 어차피 안 돼. 나는 운이 없어. 해봤자 소용없어. 나만 왜 이래? 이 말들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들립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중운입니다. 매일 반복하는 말은 현실이 됩니다. 기운은 말이 가르치는 방향으로 흐릅니다. 어차피 안 돼를 매일 외우는 사람에게 기운이 찾아오겠습니까? 기회가 머물겠습니까? 기운은 믿는 곳으로 흐릅니다. 의심하는 곳에서는 달아납니다. 스님이 아는 분이 있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환경에서 사셨습니다. 집도 작고 현관도 좁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불평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힘든 날도 그래도 오늘 밥은 먹었다고 하셨습니다. 돈이 나가는 날도 좋은 곳에 쓰였다고 하셨습니다. 일이 안 풀리는 날도 내일은 다르겠지라고 하셨습니다. 스님이 그분을 만날 때마다 느꼈습니다. 이 사람 곁에 있으면 기운이 맑아지는 느낌. 그분은 몇 년 뒤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형편이 나아지셨습니다. 공간이 바뀐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마음이 기운을 바꾼 겁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크고 좋은 집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현관도 넓고 인테리어도 좋았습니다. 풍수 소풍도 여러 개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늘 불만이셨습니다. 옆집은 저것도 있던데 남들은 다 잘 사는데 나만 이래. 해도 안 돼, 뭘 해도 안 돼. 스님이 그 집에 들어서는 순간 느꼈습니다. 기운이 무거웠습니다. 좋은 소품들이 있었지만 그분의 말과 마음이 그것들을 전부 눌러버리고 있었습니다. 공간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이 기운을 막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기운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3가지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침에 눈을 뜨면 첫 생각을 바꾸십시오.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 그것이 하루의 기운을 세팅합니다. 또 출근해야 해. 오늘도 힘들겠다. 돈이 없는데. 이런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 전체가 그 기운 안에 갇힙니다. 대신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오늘 좋은 일이 생긴다. 믿지 않아도 됩니다. 처음엔 어색해도 됩니다. 그냥 하십시오. 3일면 몸이 달라집니다. 7일이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생각은 기운의 씨앗입니다. 아침에 어떤 씨앗을 심느냐가 하루의 열매를 결정합니다. 두 번째, 자기 전에 그날 있었던 좋은 일 3가지를 떠올리십시오. 오늘 좋은 일이 뭐가 있었나?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찾으십시오. 반드시 있습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 신호가 파란불이어서 뛰지 않아도 됐던 것, 누군가 문을 잡아준 것, 오늘 비가 안 온 것, 작아도 됩니다. 그것을 떠올리면서 감사하다고 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은 재물기를 부르는 가장 강한 자속입니다. 감사는 나에게 좋은 것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받은 기운은 더 많은 좋은 것을 가져옵니다. 매일 밤 3가지. 한 달이면 공간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 돈을 감사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돈이 나갈 때 아까워합니다. 안타까워합니다. 또 나가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이 돈을 쫓아냅니다. 돈을 아까워하는 마음은 돈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기운은 그 신호를 받고 실제로 부족하게 만듭니다. 대신 돈을 쓸 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좋은 곳에 쓰인다. 반드시 돌아온다. 나가는 돈에 감사하면 돈이 돌아오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강물은 흘러야 막습니다. 고면 썩습니다. 돈도 흘러야 합니다. 흐르면 돌아옵니다. 잠깐 지금 이 말을 들으면서 너무 뻔한 말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스님이 반대로 묻겠습니다. 지금 이 3가지 실제로 하고 계십니까? 아침에 눈 뜨면서 좋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자기 전에 감사한 것을 떠올리고 계십니까? 돈을 쓸 때 감사하고 계십니까? 하지 않고 있다면 뻔하다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 뻔한 것을 매일 하는 사람과 뻔하다며 하지 않는 사람, 1년 뒤 사람의 기운은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오늘 스님이 드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현관문 위에 오방색 네듭을 거십시오. 안쪽 중앙 위에 천연 재료로 만든 것으로 신발을 가지런히 두십시오. 코가 바깥을 향하도록 현관등을 밝히십시오. 낮에도 귀가할 때 첫마디를 바꾸십시오. 좋은 기운이 들어온다. 7일 루틴을 실천하십시오. 하루도 빠짐없이 외부 흉기를 확인하고 막으십시오. 그리고 아침에 좋은 생각을 하십시오. 밤에 감사를 하십시오. 돈이 나갈 때 감사하십시오. 어렵습니까?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비용이 많이 듭니까? 거의 들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까? 하루에 5분이면 됩니다. 그런데 스님이 압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오늘 바로 하시는 분이 있고 내일로 미루시는 분이 있습니다. 내일로 미루시는 분들, 내일도 내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이 있습니다. 1년 뒤에도 지금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오늘이 영상을 보신 것, 그것이 이미 하나의 기운입니다. 변화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은 여기까지 데려온 겁니다. 그 마음을 오늘 행동으로 이어주십시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현관문 위를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다면 오늘 바로 준비하십시오.
7일 뒤 달라진 것을 느끼실 겁니다. 작은 것부터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달라집니다. 기운이 바뀌면 흐름이 바뀝니다. 흐름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 시작이 현관문 윗딱 하나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그 작은 행동이 내용을 필요로 하는 다른 분들에게 닿습니다.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스님이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댓글에 현관 바꿨습니다. 한마디만 남겨주십시오. 스님이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침실의 기운을 바꾸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침실은 재물운이 아닙니다. 침실은 건강운과 귀인운이 결정되는 곳입니다. 아무리 돈이 들어와도 몸이 아프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귀행이 없으면 한계가 있습니다. 침실 하나가 바뀌면이 두 가지가 함께 열립니다. 기다려 주십시오.